지금 하면 돼. 자, 아마 된 것도 있고 그때 삼각함수 시작해서는 유형 6번까지 부채꼴까지만 해봐라. 내용은 다 얘기했는데 네. 부채꼴까지만 먼저 좀 해봐라. 그래서 그때 거기까지 중에서 혹시 잘 안 됐던 거. 네. 삼각함수 15번. 15번이요? 자, 삼각함수 15번 한번 해볼게. 지금 뭐냐,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 그럼 반지름이 2 정도 되고 여기 세타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반지름 2. 자, 그려놓고 이제 힌트가 있어. 힌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다. 어디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180. 네. 예? 정신들 차리고 좀 기억해올 건 하랬잖아. 문제는 못 풀어도 좋은데 잠깐만 이번 갑자기 기억이. 아직도 뭐 이 정도면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야 정원아 사인 4분의 파이 45도라고 얘기해. 아 2분의 파이. 2분의 응. 그렇게 대답해야지.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그냥 옮겨. 오늘 수업 이해 안 돼 전혀. 지율아 지율이라네. 소율아 네. 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사인 이제 2분의 이- 루트 3. 좋아. 그 정도 돼야지. 1초 좋아. 민영아 탄젠트 3분의 파이. 한참 고민하고 있어. 3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얼마야 이거?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자, 일단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랍니다. 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1,4분면 답이죠. 여기가 90도보다 조금 작은 거야. 뭔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그래놓고 나서 그 표현 두 번째 표현 한번 봐봐. 그건 다 필기해 준 거 니네 공부해오라고 한 거야. 지율이도, 소율이도, 지율이래. 소율이도 그 필기한 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동경이 일치합니다. 표 그려준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야. 공부 그거부터 해야지. 동경이 일치한데 같은 동경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야. 그럼 사실은 동경이 일치한다, 일직선 반대 그러면 두 각의 차를 이용해서 표시해봐라. 그럼 이게 알파이고 이게 베타인데 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각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 또는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고. 맞죠? 그럼 이제 두 각의 차이가 얼마야? 7세타. 그죠? 이거 지금 포도로 나타냈으니까 이걸로 씁시다. 2파이가 360도니까. 그럼 세타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야? 7분의 2파이 n 이렇게 되지? 요때 혹시 공부를 좀 더 한 사람이라면 n의 정체가 뭐죠? n 정수죠. 오, 정원이 내용 공부해왔어.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입할 숫자들은 한없이 많은 것 같지만 차례대로 몇 개를 대입해 보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만 찾으라는 거거든. 0 집어넣으면 얼마요? 0이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1 집어넣으면 2분 7분의 7분의 2파이. 7분의 2파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들어가죠? 네. 7분의 2파이. 그러니까 요건 그러니까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7분의 2파이면 14분의 4파이라고 하면 여기는 14분의 7파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 들어가죠. 자, 이거 되고 혹시 그러면 n이 2일 때 7분의 4파이도 들어가는지 한번 봐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7분의 4파이는 14분의 8파이만큼 되니까 여기 넘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7분의 2파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게 중심각이란 말이야. 7분의 2파이. 그럼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더라? 부채꼴 넓이 2분의 1. 가만히 있어 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죠?
2분의 1. 이것도 이거 내가 외웠냐 안 외웠냐 체크하면 안 돼. 사실 이걸 쓰든가 호의 길이 알면 이렇게 쓰든가.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7분의 4. 뭐 기본적인 공식 얘기한 거니까. 잘 기억해. 이건 내신에 출제되는 거라서 표로 이따만하게 하나 그려줬잖아, 그지? 출제가 되는 부분.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앞쪽에도 있으면 얘기해. 좀 빠르게 해야 될 일이 조금 많아요. 문제도 풀어야 되고 개념 좀 해야 되고. 16번. 자, 16번은 이제 도형에 관련된 얘기니까 지금 보면 큰 원 하나에 그러니까 반지름기가 12짜리 원에 그 작은 원을 갖다 6개를 집어넣어. 큰 원이 있고 요 안에 6개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내가 한번 대충 비슷하게라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 이거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고, 점점 커지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정육각형처럼 생긴 선이 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한 정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문제는 어디를 지금 넓이를 구하는 부분이냐면 여기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똑같은 부분이지. 똑같은 것들로 몇 개가 있는 거야? 6개가 있는 거지. 그치? 똑같은 걸로 6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구해서 어떻게 6배를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 대표로 여기하고 여기만 가지고 한번 봐봐. 여기 접히 여기 중심쯤 되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연결이 되겠죠, 중심이랑. 그러면 요곳 파란색으로 다시 칠해볼까요? 요 부분이 몇 개 있는 거랑 또 똑같은 거야. 12개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하나를 어떻게 나타낼 건가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원이 하나 있으니까 요렇게 중심 접선 요렇게 부채꼴 모양에서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요 빼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세는 게 제일 좋으냐면 여기 닿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이고 요 연결해. 그럼 이 접선하고 여기 중심하고 연결한 건 항상 몇 도가 되는 거고 90도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게 12짜리야. 요 12짜리 부채꼴에서 요 작은 부채꼴하고 삼각형 넓이를 빼면 요거 하나가 남을 거 아니지. 그게 12개 있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거지 돼?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작은 원 반지름을 또 알아야 요 부채꼴을 빼주고 중심각도 알아야 이렇게 될 거잖아.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갈라보면 지금 몇 개의 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6개의 원이 들어가 있지. 그럼 요거 하나 각도가 몇 도야? 60도가 되겠지. 맞아? 60도가 되면 여긴 또 몇 도가 될 거야? 30도. 이렇게 쓰는 거야. 30. 그러면 여기서 90도, 60도, 30도 요거 조만한 그 삼각형에서 요게 반지름 길이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2R. 오, 그렇지. 2R만큼 되겠지. 1대 루트 3대 2. 그럼 여기도 R.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3R. 그게 12. 그치? 그러니까 R은 얼마? 4. 찾아줬어? 4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30도였고 여기 60도가 되니까 여기 또 몇 도가 되는 거야? 120. 120도. 이제 호도로 쓸게요. 120도. 공부할 줄 모르는 자식들. 3분의 2 파이 좋아요. 계산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 자, 이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큰 부채꼴 반지름 길이가 12짜리 큰 부채꼴 하나를 먼저 넓이를 구할게. 그러면 2분의 1 반지름 요 30도가 6분의
파이. 요게 이제 큰 부채꼴이고 여기서 이제 뭘 빼줘야 되냐면 요 삼각형 넓이부터 할게요. 여기가 4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4 루트 3이겠지. 이걸 밑변으로 보고 이걸 높이로 보면 되니까. 아니 뭐 2분의 1 A, B 사인 세타 뭐 이거 공식 써도 상관없어. 그냥 쓸게. 그냥 2분의 1 밑변이 4 루트 3. 그 다음에 4 루트 3. 그 다음에 높이가 4. 요거랑 또 뭘 빼줘야 되냐면 요거 조그만 부채꼴. 근데 그거는 반지름은 4고 중심각이 120도니까 2분의 1 반지름 중심각 요만큼을 빼면 이제 원하는 넓이 하나가 생긴 거고 요거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12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 12파이에서 요거 지워지면 8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지워지면 여기가 하나 지워질까? 그러면 3분의 16파이 요 놈을 총 12개를 하면 되겠다. 요거 12개 하면 되죠. 근데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계산했을게. 요거 12배 하면 144파이 빼기 요거 12배 하면 얼마야? 96 루트 3 요거 12배 하면요 64? 64 파이가 되고 그럼 144에서 64파이 빼니까 80파이 하고도 빼기 96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복잡해 보이는 이 도형에서 하나를 잘 골라가지고 해주는데 특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둬. 이렇게 부채꼴 안에 원이 내적돼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요 조그만 반지름 구하는지 그런 거는 도형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6번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고 발전 문제로 들어가는 문제야. 아마 그 마플 같은 데 보면 행복한 1등급 쪽에 이 문제 들어있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거 내용 설명이 지금 이 상태로도 이해가 좀 된다 싶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많이 까먹었으면 오늘 문제 풀고 할 때 되게 좀 어려워할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요? 하나 더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보자. 세타가 바깥쪽 각인데 응. 그냥 안쪽으로 생각해. 네, 그거 이제 오늘 다 얘기해줄게. 바지 먹고 싶어. 똑같은. 이제 좌표로 인식하면 좋은데 니네가 이제 삼각형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말한 그 방법대로 x축에다가 이렇게 선 내려가지고 그 사이각으로 그냥 계산하는 걸 소개해줄게. 오늘 이제 그래프를 하면서 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다 할 거예요. 뭐 물어볼 거? 아니요. 아니요? 일단 그 남은 문제 몇 개를 해버리고 나서 가봅시다. 자, 유형 7번부터 할게요. 네, 내용은 다 얘기했던 건데 문제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20번 그러면 정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걸 20번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그다음에 자, 요거는 학교 시험에 한 문제씩 내는 건데 20번 문제 삼각함수하고 삼각 B하고 차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각 B는 길이 분의 길이 그죠? 길이 분의 길이 그래서 뭐 이웃한 두 변 사이의 길이 B 이게 이제 삼각 B인데 삼각함수는 좌표로 얘기한다고 그랬지. 혹시 기억날라나? 사인은 어떤 좌표 관련한 거죠? Y 좌표죠. 아 맞아. 아이죠. 코사인은 X 좌표. X 좌표죠.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원점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2,5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을 때 한 5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요 점이에요. 이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하자. 그럼 이게 동경 OP가 되겠고 사실 세타라는 얘기는 여기겠지요. 자, 요거에 대하여 13 사인 세타
마이너스 12 탄젠트 세타. 요 값이 얼마인지 찾아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혹시 얼마인지 알겠니? 13이죠. 5, 12, 13.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사인 코사인 그거 할 때 원 위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잖아. 이 반지름이 13인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13인 원 안에 이런 동경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12,5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3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게 이제 배운 대로 먼저 해볼게. 배운 대로 하면 사인 세타 그러면 반지름 길이 분의 y좌표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로 생각하면 13 곱하기 반지름 길이 분의 y좌표 5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12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러면 x좌표 분의 y좌표가 정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x좌표 분의 y좌표 이렇게 써주면 이제 끝난 거야 이게. 그래서 5 하고 여기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도 지워지니까 5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대로 쓰는 게 일단 가장 기본. 자, 그런데 이제 다르게 이제 생각해본 거야. 이제 아까 정원이가 물어본 게 뭐냐면 이 90도가 넘어가는 각에 대한 그 삼각함수 값을 쓸 때 마치 삼각형에서 삼각비 쓰듯이 생각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게 지난 시간에 한 뭐와 연관이 있냐면 이 사분면 중에 양의 값을 갖는 삼각함수, 여기는 전부,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지? 기억해? 네. 그러면 이렇게 정의대로 쓰는 게 원래 맞고, 근데 요거를 삼각형 안에서 생각하고 쓰고 싶으면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요거 각도에 대해서 쓰는 법을 얘기할게. 이게 몇 도가 되든 90도 넘어가는 가게 특히 몇 도가 되든 간에 이 동경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고,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고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하나 생기지. 그리고 그 원리는 조금 삼각함수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요만큼이 그냥 세타에 대한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인을 물어보면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0이고 길이로 말했을 때 여기가 5였던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사인 한번 여기서 정의대로 해볼래? 사인. 요 빨간 삼각형에서 사인. 13분의 5. 맞아요?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삼각형에서 그냥 삼각비 쓰듯이 하는 방법으로도, 이거 정의대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좋은데, 이걸 삼각형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요걸 5, 12, 13짜리 삼각형 생각하고 요 각에 대한 삼각형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인을 물어보면 13분의 5라고 대답을 하겠지.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럼 사인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지. 그래서 그냥 13분의 5를 쓴 거랑 같은 거예요. 다음 빼기 12에다가 탄젠트 읽어볼게. 요 각에 대한 탄젠트 읽어보면 12분의 5라고 읽겠지. 12분의 5인데 이게 몇 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 그럼 탄젠트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쓰겠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이 연습을 좀 해볼게. 여기 반지름 길이 1이라고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니네 보고 내가 사인 300도로 물어봤어. 그럼 갑자기 뭐 이렇게 되겠지? 300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정의대로 쓰면 이 300도에 해당되는 좌표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쉽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300도 일단 그려. 300도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여기가 270도지. 그럼 300도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요 동경이 300도란 말이야. 근데 요 동경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보여. 그럼 이게 몇 도니? 60도가 되지. 요 삼각형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인 300도를 물어보면 사인 60도처럼 일단 생각을 하라고.
사인 60도면 얼마야? 우리 외워놨으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근데 이 300도가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그래서 사인 값이 양수 값을 갖겠어? 음수 값을 갖겠어? 음수 값을 가지니까 사인 30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이제 암산으로 좀 해봐. 코사인 210도. 코사인 210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코사인 210도. 그러면 니네가 210도 위치를 생각해. 요 정도 되겠지? 여기 몇 도도 들어간 거야? 어차피 x축에 수선을 내려볼 거니까 니네는 30도, 60도, 90도. 여기 원래는 이게 210도인데 요 210도라는 거에 대한 삼각 함수 값을 찾을 때 요 삼각형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사인 210도지만 사인 30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라. 코사인 30도 이렇게 생각하라. 코사인 30도 그럼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겠지. 네. 근데 이게 몇 사분면 각이야? 3, 4분면 각이지. 그때 코사인 값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지. 그럼 코사인 21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읽어줘도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이 좌표가 얘네가 좌표를 이제 이거에 대한 좌표를 못 써가지고 지금 그런 게 푸는 게 편한 경우는 이거에 대한 좌표가 얼마냐면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어야 되나? 잠깐만. 그러면 이게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이 점의 300도에 대한 300도라네. 210도에 대한 그 삼각형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 길이로 말하면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읽어버리면 일단 코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1대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야. 이렇게 읽고 쓴 거랑 똑같다. 자, 그래서 90도를 넘어가는 둔각에 대해서 이 좌표를 알고 있다면 쓰는 건 정의대로 쓰는 게 제일 쉬우나 만약에 좌표를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동경만 나와 있는 정도라면 어떻게 구한다? 어디다가 수선을 내려보라고? X축에다가 내린 수선 그때 생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고 부호를 나중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값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한번 물어볼까 너희들한테? 코사인 150도 한번 해볼래요? 코사인 150도 한번 니네가 구해봐. 살짝 나타내서 코사인 150도요. 그럼 150도를 먼저 표시해야겠죠.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30도. 너네는 코사인 150도 그러면 요걸로 생각해봐. 코사인 30도로 생각을 해.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되지? 2분의 루트 3이고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 네? 자, 하여튼 X축과 이루는 각도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대신 부호만 틀리지 않고 붙이면 된다. 24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음수이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랑 이제 섞었어. 세타하고 부세타하고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단 세타가 0부터 2파이 2파이가 몇 도라고? 360. 네,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2파 이게 제일 많이 표현 나올 텐데 한 바퀴 이렇게 다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사분면이라면 사인 코사인 둘 다 양수겠지. 그러니까 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사분면은 되나 안 되나요? 돼요. 되죠. 이사분면 값 됩니다. 3사분면은 어때요? 안 돼요. 그것도 왜 안 되죠? 둘 다. 둘 다 음수니까. 그치? 4사분면은 얘만 양수가 되니까 이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4분면각 아니면 4, 4분면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된 거고 이건 아까 했었지.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두 각의 차가 360도의 배수만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각의 차니까 8세타가 2파이 그럼 세타는 4분의 파이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4분면이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요. 자 그러면 0 집어넣는 거 소용없을 것 같고 1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그럼 여기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여기가 되겠죠. 3 집어넣으면 여기 4분의 3파이 괜찮지? 4분의 4파이 안 됩니다. 4분의 5파이 안 되죠. 4분의 6파이도 안 돼요. 4분의 7파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2, 4분면이나 4, 4분면 쪽에 해당되는 각으로 동경이 일치할 때 각은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죠. 여기서는 그거에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분의 10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요게 답이 되겠지. 자, 표현들만 기억한다면 뭐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처음 봤을 때 좀 어려워하는 내용을 조금 해볼게. 이것까지 해주는 게 나을 뻔했다. 유형 9번으로 갈 텐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내가 그 삼각함수 기본 공식 2개를 얘기해 줬는데 요거 얘기를 하나 해줬다. 기억나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일치하는 삼각함수 값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이거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시죠. 소율이 한번 해볼래?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전개하면 돼.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이거예요. 잘했어. 그런데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1이 되겠지. 요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맞는데 공식처럼 한 줄을 쓸 수 있게 준비해. 사인하고 코사인 더한 거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 빼기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만 빼기로 들어가면 돼요. 자, 다시 이거가 이렇게 된다는 거.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가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사인이나 코사인이 덧셈으로 되어 있는 값을 알려주면 제곱해서 제곱해가지고 이 곱하기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차 여기 곱 그러니까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힌트가 주어지면 제곱하는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 곱하기 값을 알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알바야 더한 게 얼마인지 알고 그걸로 곱하기를 알아냈다면 곱셈 공식 변형.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알려주고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물어봐도 풀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해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예요. 3분의 2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시고 그럼 사실은 이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처럼 생각을 하면 혹시 곱셈 공식 변형 바로 부를 수 있겠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죠? 3ab
그 다음에 다시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구하라는 뜻인데 얘는 이미 알려준 거 아니야? 그 나 뭐를 알아내야 돼? 얘만 알아내면 되지. 요 알아내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요 놈의 양변을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요거 제곱하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요거 2항에서 정리하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5라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쓰게 되면 이거 더하기 3분의 2니까 세제곱하면 27분의 8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8분의 5에다가 다시 3분의 2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다 되겠죠. 그럼 27분의 8하고 9분의 5하고 더해서 쓰면 되겠지. 그래서 구해낼 수 있는 게 이 파워프론 도구가 하나 있으니까. 자, 이제 이런 계산도 저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고. 그러면 27번을 하나 좀 해볼게요. 이거 간단히 해봐. 간단히 해봐.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들 차이가 그래서 시간이 좀 차이가 날 거야.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분수끼리 덧셈 뺄셈 문제가 나왔으니까 통분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통분하겠죠.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막 이렇게 되고 분모 여기다가 또 이거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 이거 곱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야. 너무 힘들죠. 자, 근데 이제 안다면 얘가 뭐랑 똑같은 값인 걸 이미 안다는 얘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렇지. 이미 얘를 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얘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안다면 바로 이렇게 썼을 때 이거 하나하나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하나 남을 거고 여긴 뭐가 남고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나가 남겠죠. 그럼 이제 요건 이제 지워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두 줄만 쓰면 끝나는 거죠. 이 사인 세타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모르면 통분하고 정리하고 물론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근데 한 이만큼 가야 될 거예요. 기본 관계식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더 해볼게. 30번도 하나 더 해볼게요. (30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4다. 그래 놓고 나서 요거 구하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단 세타가 요만큼이에요. 이거 어딘지 알겠니? 네. 어디? 90에서 네, 90에서 180 사이. 그러니까 이사분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볼게. 요거 한번 통분해 볼까? 분모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요렇게 곱한 게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이고 요렇게 곱한 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지워집니다.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요렇게 고쳐지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니? 우리 업무 공식할 때 얘기했었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기 때문에 요거 이해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사인 제곱 세타를 쓸 수도 있고 반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냥 사인 제곱 세타와 동일하고요.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요게 4예요.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곱한 거야. 네,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2,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겠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결정하라고 주어진 거야. 이사분면이야. 그럼 이사분면은 사인이 양이겠어, 음이겠어? 양. 양이겠지. 그럼 누구 쓰라는 거야? 이거는 요거 갖고 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도인지 알겠냐? 이사분면에서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 원래 여기 1사분면에서 2분의 루트 2 나오는 게 몇 도일 때 나왔었던 거지? 45. 45도죠? 그럼 이쪽 사인은 이쪽 45도. 130. 그러니까 135도짜리죠, 원래. 요 삼각형이었던 거. 45도가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2분의 루트 2인데 이사분면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원래는 1인데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관계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유리하고요. 유형 11도 하나 더 해볼게. 33번. 사인 세타. 요건 아까 얘기했던 힌트니까 금방 볼 거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 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요게 얼마인지 구하래. 요거 통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곱한 거 그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네. 요렇게 곱한 게 코사인 세타. 요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사실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요만큼이니까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는 얼마야? 5분의 1인 거지. 나 뭐만지 알아냈는데 곱한 게 얼마인지만. 그럼 아까 했던 말이 기억이 나겠죠? 사인, 코사인이 더하기 빼기를 연결됐을 때 곱하기를 찾고 싶다면 양변을 제곱하시오. 요거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 제곱하면 25분의 1 이렇게. 자, 요거 요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5분의 24. 맞죠? 거기다가 또 2까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25.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플러스 되고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은 25분의 12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쓰면 되죠. 25분의 12이고 여기는 이제 부호 밖에서 5분의 1이 되었으니까 이건 약분이 되죠. 이렇게 12분의 5 이렇게 쓰면 되죠. 12분의 충분히 계산 가능하죠. 자, 요거에 이제 활용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거 그게 36번 그쪽이야. 요거는 이제 출제 이거 중에 응용 문제 어렵진 않고요. 뭐의 응용이냐면 이거 제곱하면 곱하기 값 얻을 수 있다. 이거의 응용 문제. 36번. 2차 방정식 있고 5x제곱 빼기 7x 더하기 5분의 k는 0. 요거의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두 근이다. 그러면 k 값이 얼마일까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지? 단원에 관계없이 2차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고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근과 계수 관계 쓴 건 얼마든지 한다. 정원아 이거 두 분의 합 얼마인지 불러줄 수 있어요?
두분의 합이요. 5분의 7인 거지. 두분의 곱이요. 그러면 25분의 k? 자, 그럼 k 값을 구하려면 결국 곱한 걸 알아내라는 뜻이네. 그럼 이거 가지고 곱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무슨 짓을 하고? 양변을 제곱하고. 그래서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49. 이쪽으로 이항하면 25분의 24. 또 2로 나누니까 25분의 12. 똑같네? 자, 그럼 다 됐고요. 요게 25분의 12가 된다고 구해낼 거니까 결국 K는 12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고. 자, 그래서 곱하기 그 응용꼴은 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한 문제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할 수도 있고 34번 문제 하나만 해볼래? 문제 써놓을게. 자, 이게 푸는 방식이 하나는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하고 나한테 보여봐. 어떤 방식으로 풀든 상관없어요. 세타가 1사분면이기 때문에 모든 삼각비가 다 양의 값을 가져서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소리 나왔나? 네. 오케이. 일단 지금쯤 답이 나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일 뭐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야. 탄젠트를 보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고쳤을 수. 왜냐면 묻는 게 이런 거니까. 요게 제일 좋은 거야. 탄젠트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이건 역수니까 뭐라고 쓰면 돼?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를 갖다 통분하는 순간 여기는 코사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사인을 곱해야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보이나요? 얘가 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랑 이제 반대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이렇게 알려진 상태가 되죠. 그러면 반대로 된 거야 이제.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걸 직접 구하지 않고 제곱을 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곱한 값을 아예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 제곱을 그럼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도 된다고 했고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2 곱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제곱해서 3분의 5가 나왔으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인데 이걸 알려준 이유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요만큼을 써라 이렇게 알려준 거죠. 요거 보시면 되죠.
루트 3분의 루트 5니까 이제 유리화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답이 나온 사람은 정확히. 힘든 길을 거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여기 이제 정석으로 이렇게 풀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힘든 길을 가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양변에 탄젠트 곱해가지고 탄젠트 제곱 세타.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 이거는 플러스 1.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마치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탄젠트 세타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렇게 그럼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둘 다 양수니까 탄젠트 괜찮고 요걸 갖다가 분모 분자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걸 xt라고 놓고 양쪽을 요걸 t라고 놓지 말고 여기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거. 아 그렇게 해도 좀 힘들겠다.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쓰는 게 쉽지가 않네. 원래 나눠가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코사인 나눠주니까 1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환산하려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네. 별로 안 좋다. 루트 씌워도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계산이 지저분하네. 어쨌든 탄젠트를 보면 보통은 요렇게 고치는 게 거의 90. 아까처럼 그냥 탄젠트에 대한 식으로만 푸는 문제가 한 5% 정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다 그냥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을 고치는 걸로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쓴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치고 그래프로 갈게요.